예, 안녕하십니까. 롯데 김상진 투수 코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거 정말 오랜만일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라이브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긴장하셨네.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라이브는. 네. 예전에 뭐 선수 할 때는 라이브도 좀 하고 했지만은 뭐 코치하니까 뭐 관심이 없어서. 저희 둘은 현역 때 그 라이브 바는 많이 갔어요. 근데 방송 라이브는 우리 코치님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정의원이 저희들 라이브 많이 옛날에 이렇게 그 선수 시절에 이렇게 같이 놀려다녔던 이런 어떤 그런 추억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저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방송 전에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 그 투수 출신인데 정말 롤 모델이셨고요. 네. 그다음에 포심 있죠. 장성우 위원 쳐보셨잖아요. 아, 그럼요. 포심하면 그렇죠. 포심하면 우리 김상진 코치님. 그리고 또 맥없이 저를 맹목적으로 이뻐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오늘 그렇게 왜 그러는 생각하시면 거야? 경기도 오산인데. 아 미치겠다. 아니, 두 분이- 위원들이 이상해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일단은 구종을 보면 커브를 두 분이 다 잘 던집니다. 직구 커브. 네. 김상진 코치님이 커브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정의원은 직구 커브였고 네. 저는 그게 슬라이드였어요. 진짜로요? 그 각 큰 게요? 예. 아 이렇게 12시 30분은 떨어지는 거 아니 슬러브였고 그리고 이제 장성호 위원을 만났을 때는 이제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커브를 던지고 포크볼도 던지고 하는 이제 변화구 피차로 이제 좀 변화가 준 시기였고 슬라이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슬러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아 타이거스 올로 선수가 슬러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네, 슬러브. 아니 근데 그 슬라이더가 네. 그러니까 항상 선수 때 고민이 슬라이드를 좀 빠르게 던지고 싶은데 빠르지가 못하니까. 근데 남들은 다 커브라고 하는데 저는 슬라이더로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김상진 투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김상진 투수는 그 당시에는 그 제구가 그렇게 완벽하고 뭐 변화구 제구력이 완벽하다 이렇게 사실 그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백도어도 좋았지. 네, 제구가 완벽하다고 느끼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렇게 띄워주지. 아니 실제로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백도어라는 사실 개념이 없었을 때죠. 그 그쵸, 당시에는. 그쵸. 멀게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 때 당시에는 백도어 슬라이드를 던지는 투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성준 투수가 예. 분이 스피드가 느리니까 슬라이드를 바깥쪽에서 던지면서 그렇게 좀 게임을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45만 넘으면 좀 빠른 투수라고 판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직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슬라이더 같은 경우 하나만 있었어도 조금 더 통하는 그런 시대였죠. 우리 저 코치님 오시니까 거금의 슈퍼챗이 왔습니다. 김상진 오빠 오라버니 코치님 안녕하세요. 썸타임즈 출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롯데에서 코치님이 가장 마음 쓰이는 선수 혹은 내년 시즌 가장 기대되는 투수가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예. 지인 아니시죠? 전 처음 뵙는 혹시 분 와이프? 같아요. 야, 근데 이 거금에 이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코치님. 네. 네, 이 질문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가 기대된다, 누구를 이렇게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또 듣는 선수 입장에서는 또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군 쪽에 올해도 좀 하다 보면 이제 시즌 중반 이후에 많이 체력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좀 어떤 예비역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선수들이 많이 좀 올라와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박세진 선수. 예.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세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와가지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겨울에 좀 더 잘 보강이 되면 내년 시즌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투수 조련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코치님은 이제 선수들한테 코칭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요시하게 좀 전달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그 선수에 맞는 코칭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김상진 코치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선수들한테 하는 코칭. 편안하게 던지기. 그냥 네. 기술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인데 요즘 친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근육이나 뼈나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좀 서구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 쪽을 대체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롤 모델을 다 그쪽으로 잡아요. 근데 그
메카닉적 외 롤 모델을 삼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메카닉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나라 아시아 쪽이라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본 쪽 선수들보다는 우리가 몸이 신체 능력이 조금 더 위에 있는 부분이나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이 픽스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지향을 메이저리그 선수들만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맞지 않는 투구 포물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프로 지명받는 이런 선수들을 보면 거의 구속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저는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기본기에 가깝고 좀 더 편안하게 부상이 없는 투구 폼을 이쁜 투구 폼으로 던지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남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2에서 23 정도가 되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제 성장이 이제 멈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투구 메카닉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더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투수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투수를 코칭을 잘한다고 대표적으로 이 야구판에서 그러니까 언급이 되는 분이 세 분입니다. 이강철 감독, 그다음에 최일원 코치님, 그리고 김상진 맞아요. 코치님이거든요. 네. 네, 딱 세 분이거든요. 동의합니다. 제가 회사를 하면서 동의합니다. 네,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낫다? 아유 감히 제가 그분들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이름이 나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영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야구의 지금 어떤 배움에 대한 부분은 정답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지만 야구가 지금 이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투수 쪽은 지금 가면 갈수록 이 타자들 쪽에서 어떤 업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힘이라든지 배트라든지 이런 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피차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구 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차들도 또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 한 7, 8년 주기였다 보면 지금 한 2, 3년 안에 이렇게 바뀌어보는 어떤 구종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빨리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배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따로 뭐 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배우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김상진 코치는 어떻게 약간 본인을 업데이트 좀 하시는 편이세요? 지금 보면 뭐 유튜브도 있지만은 인스타도 있고 지금 센터 같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영상들을 이렇게 요즘은 또 알고리즘이 돼 있으니까 한번 파고 들어가면 계속 연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영상들을 보고 근데 제가 욕을 해도 되나요 이거? 아유 이런 네. 이메일도 보내고 하는데 근데 이게 거의 답장을 주는 데는 없어요. 자, 이 방송 보고 계신 그 당사자들 코치님이 이메일 프리즈. 이메일을 보내는데 왜 답장을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이제 사전 찾아가지고 네. 사전을 통해가지고 이제 근데 질문을 던지고 진짜 올리는데 열심히시다. 근데 거의 답장을 해주는 분은 없는 것 열심히셔. 같아요. 우리 코치님들도 정말 공부 안 하면 도태된다는 요즘에는 그쵸. 그런 네. 시대인데 정말 열심히 좋지 노력합니다. 아니한가님께서 상진 코치님 롯데 종신 약속하시고 아니 지금 코치님 해주세요. 오시니까 저희들 야주다 저 수익이 막 늘고 있습니다. 슈퍼챗이 지금 그리고 규진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롯데 팬들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 현안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그렇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질문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사실 8월에 롯데가 10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코치님이 일군으로 피처스에 오셨죠. 계시다 1군으로 올라오셨잖아요. 1군으로 올라온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접하는 또 이 롯데의 분위기나 이 전력이나 이런 거를 직접 느끼신 점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그러니까 팀에 보면 항상 보면 더가웃 리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차별로 해서 있는데 고참 선수 외에 중고참 정도 이 선에서 어떤 팀을 끌어가는 선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험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끌고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 이거는 스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선수단이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쪽에서 조금 많이 약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코치님 그 지난 그러니까 연패 때 이후로 1군으로 올라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내년 보직이 어떻게 지금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정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코치님은 개인적으로 네. 퓨처스에서도 좋은 결과물, 뭐 윤성빈 얘기를 이따가 하겠지만 좋은 결과물 만드셨고 또 1군에 올라오셔도
올라오셨어도 좋은 결과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코치님 개인적으로는 퓨처스와 1군 어느 무대가 코치님한테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네. 민감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 이름이 민감해지는- 원래 예. 정민감. 아무래도 저 1군에 있으면 1군에 맞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이고 2군에서는 또 2군에 맞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1군에서는 지금 전쟁터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선수들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론 2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하고의 어떤 그런 협업도 필요하고 코칭 스타일까지 협업도 필요한데 1군에서는 지금 당장 현재 지금 게임을 운영할 때 있어서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하고 어떻게 이런 디스커션이 돼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2군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뭐 1군에서 내려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2군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메카닉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1군하고 2군의 어떤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올 시즌 지금 1군에서 82경기를 소화한 이제 정현수 선수가 1차 마무리 캠프에 이어서 미야자키에서 열린 마무리 캠프에도 합류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1군 이 풀타임 소화한 선수가 2차 마무리 캠프까지 소화한 거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뭐 지금 정철원 선수하고 정현수 선수하고 두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네. 본인들이 시즌을 소화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러니까 공을 많이 던지진 않았어요. 이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이제 회복 훈련을 하면서 체력적인 위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브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올해 경기를 많이 출전했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 게임을 운영하면서 타자를 상대할 때 어떤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즌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수하고 조금 얘기도 좀 많이 했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현수도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그 마무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이진영 코치 나왔을 때도 네. 사실 요거 질문을 조금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제 물어볼게요. 코치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선수가 다가와서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코치 먼저 선수에게 좀 다가가서 어떤 어드바이스라든가 조언 뭐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하는 편이세요? 이게 선수마다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때 예, 예. 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트롤이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거에 좀 애착이 강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던져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옆에 동료들이 느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돼요. 접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직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1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선수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린 선수들하고 좀 이런 얘기하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박세용 선수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코치님한테. 좀 그런 선수예요. 그 과가 있는데 옛날에 보면 저 장원준 선수, 장원준 선수도 조금 뭐라 그러지? 칭찬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선수예요. 장원준 선수 베테랑인데도 그렇고 그런 과가 좀 있잖아요. 있죠. 이런 부리 저런 부리의 선수가 있는데 세용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자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신을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스타일. 조금 안 됐을 때는 왜 부족했는지 이게 생각이 너무 깊게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깊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잘라주죠. 네. 잘라주는데 세용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치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를 코치하고 있잖아. 네? 나를 코치하고 있잖아. 코치 방송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코치님들 나오면 참 질문도 많아지고 네.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약간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약간 뭐 단순하면서도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좋은 코치는 어떤 코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참 정말 철학적이다. 어려운 철학적이야.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코치를 했을 때 그 모 단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코치의 기준이 뭔 줄 아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연차가 몇 년 안 돼가지고 뭐 이제 그때 이제 코치님들 막 이렇게 술 한잔 연차 하면서 몇 년 안 됐다면 누군지 또 나왔어요 네. 답이. 네, 술을 한잔 하면서 술자리에서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이렇게 술자리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얘기, 그때 한창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소통이었거든요. 선수들하고 소통. 아, 이게 우리 시대에 야구를 할 때는 이 소통이라는 게 이 수직에 그렇죠. 있는 지시였죠, 소통이었잖아요. 지시. 지시. 근데 이제 지금의 그 소통은 이 어떤 대등한 입장에서 평행선에 있는 입장에서 소통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소통하는 코치가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잘 가르치는 코치, 뭐 선수를 잘 끌어가는 코치, 막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딱 나온 답이 뭐였냐면 오래 하는 코치가 아 그렇죠. 명코치라고 얘기했어요. 구단에서 자꾸 이렇게 제안하는 코치가 좋은 코치죠. 사실. 지금 제 대답은 그건 것 같아요. 오래 하는 오래 코치. 하는 맞죠. 네, 네. 그거 맞습니다. 아 그럼 네.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선수 때 뭐 선수 하셨잖아요. 네. 어떤 롤 모델이 있는데 이제 코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코치가 되기 전에 영감을 줬던 코치님이라든가 아니면 이 코치님은 이렇게 한번 닮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혹시 뭐 그럼 좀 제가 코치님이 맞춰 있어요? 장성희 형 질문에 한번 제 해보세요. 박철순 선배님 아니세요? 어, 폼이 약간 비슷하기도 했었어. 제가 선수하면서 좀 여러 파트 분야가 있는데 처음에 박상열 코치님 롤 모델이. 박상열 코치님. 롤 모델이었다기보다는 박상열 코치님이 선수를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저희 때는 뭐 박상열 코치님한테 이렇게 더가웃 뒤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죠. 못 던진다고 몸쪽 못 던진다고 맞아요.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아, 프로 선수가 왜 이렇게까지였다고 생각했지만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지도자가 된 입장에서 볼 때는 박상열 코치님이 선수들한테 보여준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감히 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 선수들한테 보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박상열 코치님의 투수 열정, 때 예, 그런 열정이었고, 메카닉이나 뭐 이런 롤 모델. 그러니까 메카닉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때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하체를 써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체를 써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체를 써라 그러면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네. 이렇게 하체를 저희는 나름대로 하체를 쓰려고 이제 좀 앉으면 주저앉지 말고 또 세우면 하체를 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하체에 대한 어떤 이런 정확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코치님들이 오시면서 막 이런저런 저희도 배우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코치들에 대한 영감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을 대할 때 존중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성준 코치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웠었어요. 네. 뭐 롯데 팬들은 또 이제 롯데 관련 좀 질문을 많이 네.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마무리 캠프 기간이었던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MPB 선수 트라이아웃 현장에 방문하셨다면서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 이유와 또 그게 뭐 아시아 쿼터 영입과 관련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아시아 쿼터가 지금 저희가 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기준점을 지금 설정하기 힘들어요. 용병들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닝수 하는 경기 운영이라든지 볼 구종이라든지 구질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뭐 용병들에 비해서 연봉은 적은 연봉이 돼 20만 불 그러니까 20만 불 정도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선 FA가 아닌 선수들을 보면 보통 한 5선발이나 4선발 정도 되는 급의 저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물론 일본 선수들이 2군 선수들은 저희 나라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위니까 근데 그 기준을 보는데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피칭하는 내용이나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확실한 기준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각 팀마다 그런 게 어려움이 있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첫 이유는 저희가 여기서 좋은 선수가 있는지 보러 갔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없으면 이 선수들이 또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내후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올라올 수 있는 선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생각에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간보아 선수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시아 쿼터 선수는 좀 정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뭐 이런 뭐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깊게 두셨는데 이거는 그쵸. 제가 뭐 네. 결정하거나 네.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이거는 프런트하고 감독님하고 현장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정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올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올 시즌 끝났을 때는 미국 쪽 파암에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막상 이게 뚜껑 열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선수들이 없어요. 투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네. 그 와중에 지금 옥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알다시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돈에서 저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각 팀이 이제 이 보는 눈이 다 똑같잖아요. 10개 팀이 보는 눈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병들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걸 새로 이제 영입을 해야 되는 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열이 될 수밖에 없고 연봉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어떤 막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선수 얘기를 지금 하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좋은 투수는 어떤 투수입니까? 잘 던진 투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걸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하면 뭐 피차 직구 던질 때 직구 노리는 타자 반대로 직구를 노리고 있는 타자한테 변하고 던지는 투수. 그러면 진짜 어렵다. 올해 이제 지금 롯데 선수 중에서 구속 상승을 이룬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뭐 윤성빈, 또 이민석, 홍민기 선수 등 페스티벌 구속이 원래는 평균 구속이 150도 안 됐던 투수들이 이제 1군에서 활약을 하면서 구속 상승이 됐는데 많은 팬들이 이 구속 상승 배경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 네. 질문은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제가 아. 그게 장성호 위원이 했던 얘기에 대한 답을 좀 네네.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요즘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너무 안 주려고 그래요. 너무 안 맞으려고 그러고 너무 점수를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구수가 많아지고 볼 개수가 많아지고 볼넷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민철 위원하고 저하고 선발 이 대결이 들어갔을 때 7이닝을 그때 당시에 7이닝이 기준이었으니까 7이닝 기준을 보고 내가 3점 안에 맞고 민철이가 3점 이상을 주면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상대 팀도 잘 던졌으니까 야 너 잘 던졌다. 너 이길 자격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즌을 운영해야 되는데 너무 그걸 몰입해가지고 뭐 초반부터 점수를 안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5이닝 기준을 보면 5이닝 기준에 100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5이닝 기준에 점수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팀이 한 4점 5점 났는데 점수 초반부터 점수 안 주려고 계속 꾸역꾸역 던지다 보니까 오해되면 승리 피차 요건은 갖춰야 되고 투구수는 당겨오고 그다음 팀 입장에서 보면 힘들어지는 운영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무리 투수 같은 경우에 3점 차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 선두차를 내보냈어. 그럼 이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 보면 도루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3점 차니까. 3점 차니까. 내가 3점 안에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3점을 한 점도 안 주려고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자가 하나 나가게 되면 주자 신경 쓰고 하다 보면 흐트러지고 피칭 밸런스 들어지다 보면 힘들어지고 그럼 카운트 운영이 늘어나다 보면 그러니까 게임을 꾸역꾸역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냥 심플하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0개 구단에 있는 전체적으로 잘 피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이 자보다 잘 던지면 그러니까 잘 던졌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걔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만 잘 던져. 내가 27개 지금은 144경기니까 보통 한 30경기 기준을 봐요. 3선발까지는 30경기 기준을 보면 우리 팀이 내가 3선발까지 나갔을 때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승률로 보면 한 65%, 70% 정도면 1선발 완전 뭐 특혜급이니까 요 정도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려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꼭 어떤 승패를 좌지우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책임감은 필요하죠. 선발 투수 나왔을 때 내가 이닝수를 던져야 되고 하는 이 책임감이 필요한데 이걸 꼭 내가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현역 때는 코치님 왜 혼자서 다 하셨어요? 마운드에서 완봉. 중간 투수들도 있는데 상대 팀 입장에서 저 형 왜 안 내려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시다시피 뭐 방어율이랑 승이랑 이렇게 같이 올라가 연봉이 올라가니까 한쪽이 치우치지 연봉을 알려는 주니까